자, 오늘은 유교 질서를 바탕으로 한 조선 사회의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유교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유교는 옛날 중국의 공자라는 사람의 가르침에서 시작된 도덕 사상입니다. 자, 인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 사상입니다. 자, 조선을 건국하는 데 힘을 쓴 신진사대부들은 임금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유교 질서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특히나 유교의 가르침 중에 나라의 근본이 백성에게 있다라는 민본 사상을 받들어서 왕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정치,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주는 정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한편 백성들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며 남자와 여자, 아이와 어른 사이의 예절을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요. 자, 이런 예절들은 대표적으로 삼강오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삼강오륜이란 삼강과 오륜을 함께 부르는 말인데요. 삼강이란 임금과 신하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를 의미하고요. 오륜은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의로움이 있어야 한다.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 친함이 있어야 한다. 부부 사이에 구별이 있어야 한다. 어른과 아이 사이에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친구 사이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라는 5가지 윤리를 의미합니다. 자, 이 삼강오륜에 대해서는 여러분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이런 삼강오륜 외에도 오늘날 전해지는 혼인이나 장례, 제사 문화에도 유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이를 우리는 관혼상제라고 하는데요. 자, 관례는 아이가 자라서 15세가 넘으면 좋은 날을 받아서 어른이 되었음을 알리는 성년식을 치르는 것이고요. 혼례는 결혼을 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하는 의례이고, 장례는 사람이 죽으면 상복을 입고 죽은 사람을 추모하면서 장례를 치르는 것, 그 제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유교 질서는 경국대전이라는 책에 잘 정리를 해놨는데요. 경국대전은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기본적인 법전을 의미합니다. 자, 세조에서 성종대에 걸쳐 완성되었으며 6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군사, 교육, 외교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 이 경국대전이 완성된 후에 조선의 국가 정책이 이런 이 6가지 체제에 따라서 시행됐고요.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인 조직인 의정부와 육조, 그리고 지방의 각 고을에서도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이 법전을 따랐습니다. 물론 백성들이 집이나 땅을 사고 팔 때, 그리고 재산을 상속할 때, 혼인할 때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도 경국대전의 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회 질서는 유교를 중심으로 돌아갔지만 사회 곳곳에서 불교의 영향도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자, 여기 66쪽에 제시된 그림은 조선이 경국대전을 기반으로 국가가 운영되었으며 유교 질서로 나라의 기틀을 확립하고자 노력했던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죄인을 다스리고 형벌을 내릴 때라든가 아니면 여기 혼례를 지낼 때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바로 유교 질서가 녹아있는 모습이겠죠. 자, 이번에 67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양천제라고 해서 양인과 천민으로 나누었는데요. 양인과 천민. 자, 양인은 다시 양반, 중인, 상민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4단계의 신분으로 나누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교적 질서에 따라서 주어진 신분에 맞게 생활했습니다. 자, 먼저 양반들은 땅이나 노비를 거느리고 있었고요. 관리가 되거나 유교의 가르침이 담긴 책을 공부하면서 지역의 선비들과 여러 가지 주제로 토론을 했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자, 남자의 모습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당시 조선시대에 남자와 여자 구분이 조금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중인은 관청이나 궁궐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외국 사신을 맞이해서 통역을 담당하거나 아니면 의술을 펼치면서 일종의 전문직을 맡아서 시행했던 관리들을 중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상민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수공업, 상업에 종사했으며 나라에 큰 공사가 있거나 아니면 일이 있을 때 불려가기도 했습니다. 자,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기도 했고요. 세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나온 쌀을 세금으로 바치기도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천민은 우리가 흔히 노비라고도 알고 있는데요. 자, 양반의 집에서 아니면 관공서에서 허드렛 일을 하거나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하거나 혹은 따로 살면서 주인 집의 신공, 즉 돈이나 물건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자, 부모가 노비이면 부모 중 한 명만 노비여도 자식까지 노비가 되면서 대물림 되기도 했고요. 개인이나 나라의 재산처럼 취급받아서 사고 팔거나 주고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 외에도 주어진 신분에 맞게 의식주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입는 옷, 먹는 것, 사는 집의 모습도 조금씩 다 달랐는데요. 여가 시간에 하는 행동들도 달랐어요. 이런 구체적인 모습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러 읽기 자료를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조선 전기에는 아들과 딸에게 재산을 고르게 물려줬고 제사도 돌아가면서 지냈습니다. 자, 여성은 결혼한 후에도 한동안 남편과 함께 친정에서 살았고, 친정은 여자가 태어난 집을 얘기합니다. 여성이 태어난 집. 자, 그리고 보통은 옷감을 만들거나 집안에 필요한 여러 일을 했습니다. 양반 여성의 경우 밭을 사고 팔거나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한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요. 반면에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제사를 아들들, 특히 장남이 지내면서 딸은 소외되기도 했고요. 제사를 지내는 장남에게 재산을 더 많이 물려주기도 했습니다. 자, 한편 여성들의 생활 속 규제들도 더 많아지기도 했는데 이런 내용들 역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같이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8쪽의 탐구 활동을 보면 조선의 예술가 심사임당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이 있는데요. 자, 심사임당의 그림을 보면서 심사임당에 대해 알아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심사임당이 주로 무엇을 소재로 그림을 그렸는지, 그리고 예술가 심사임당과 어머니 심사임당의 모습을 서로 비교해서 생각해 보고요. 심사임당의 그림의 특징을 탐구해 보는 것까지, 자, 이 활동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미술 시간과 연계해서 또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